미국 좀 세네요. 복권 때문에 일가족 참변이면 일단 벌써부터 뭔가 누군가 목숨을 잃었을 것 같은 느낌이. 참병? 나는 그냥 이혼 생각했는데 이혼한 거 아닐까요? 이혼 이상으로 일단은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황재성 씨 아내분이 만약에 네. 어마어마한 금액의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들어보자. 저는 일단 어마어마해.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아요. 80억. 예. 200억. 200억 좋다. 200억. 저는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어요? 내 몫은 얼마야? 라고 했더니 100억 당첨 기준으로 1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1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현명하네, 현명해. 좀 더 줘 했더니 200까지는 줄 수 있다고. 너한텐 그 이상은 줄 수 없다. 아주 후한 거죠. 당첨되면 얼마 주실 거예요, 형님한테? 20억 이하다. 오픈. 20억 이상이다. 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처럼 웃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단 이 이야기 속 가족의 남편은 200만 달러, 약 22억 9천만 원의 복권에 당첨된 아내와 한 살 밝기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봐. 대체 왜요? 돈 그냥 그 돈 갖고 살면 되죠. 죽은 자는 이제 말이 없다고 정확한 이유를 알긴 어렵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더 안타깝다. 네, 다만 중요한 거는 아내 티파니가 네.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결혼을 한 거는 팩트인데요.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부부가 좀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다툰 이유는 역시 당첨금이었다고 합니다. 네. 결혼을 안 하고 살다가 아내가 당첨금이 당첨되고 나서 되니까 결혼식을 올려서 법적 부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한 거네요, 그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일단 아내 티파니에게 시도 때도 없이 일단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자 급기야 이제 폭력까지 휘두르게 됐고요. 결혼 후에 다시 이혼을 원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방송에 나왔는데 1등에 당첨이 된 남자분이 나왔거든요. 네. 자기 부인이나 가족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 돈을 그대로 두고 그냥 일상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대요. 10년 동안. 그래도 재미없잖아요. 이유가 재미는 없죠. 그냥 그게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해서 그렇죠. 그냥 나에겐 그런 비상금이 있다. 그걸로만 하고 비상금 200억.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아내가 용돈 깎아도 화도 안 내는 거지. 네. 아니 남편되고 뭐 숨기고 뭐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숨기고 이혼을 해버린다고 아 남편이랑.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맞아, 그런 얄밉다. 거. 너무 얄밉다, 진짜.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던 부부인데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혼하자고. 갑자기. 남편도 이제 당황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영문도 모른 채 뭐 이혼을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혼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혼한 남편한테서 우편 한 통이 옵니다. 그 우편의 발신인이 복권 회사. 근데 이혼을 어떤 했는데 거죠? 어떻게 주소지를 안 바꾼 거죠. 그렇죠. 아 이 세상에서 비밀 없구나. 딱 그러니까요. 알게 됐어요. 딱 걸렸어요. 진짜 크리스나 씨 보면 무슨 마당놀이 보는 것 같아. 자, 신명나게 놀아보자. 비밀은 없구나. 풍악을 울려라. 결국에는 이렇게 남편이 이제 알아보니까 아내가 이미 1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원 이상의 복권이 당첨돼서 이걸 혼자 독차지하려고 어떤 고의 이혼을 시도한 거죠. 제가 남편이었으면 바로 법원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앞으로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잘 된 거고 그렇게 이혼하신 분은 근데 법적으로 어때요? 그거는 반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샘 씨처럼 남편도 그 법원에 당첨금 지급 금지 명령을 제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내도 이제 혼자 절차 중에 결혼 자산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게 미국의 재산공개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 네. 적용이 돼서 당첨금 오히려 전부를 남편한테 돌려줘야 됐다고 합니다. 전부를 왜? 본인이 됐어요, 본인이. 내가 야 나였으면 난 진짜 오익이 다 들어오고 안녕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랬지. 자기야 고마웠어. 심지어 판결 나기 전에 분할 지급 받았던 그 이전의 당첨금들까지 싹 다 남편한테 돌려줘야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잔머리 쓰다가 진짜 다 뺏긴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혼자 꿀꺽 하려다가 그쵸? 그렇죠. 만약에 당첨되면 이 얘기 했으면 안 해도 돈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국가마다 다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혼 후라도 당첨된 사실을 전 남편한테 말했으면은 반반씩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네네. 반대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특유 재산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네. 이혼하면은 그 전 배우자의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돈 앞에서 이게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사람이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좀 행복을 좀 생각하고 큰 그림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네. 인생은 공술의 공수구잖아요. 그러니까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 자, 근데 또 나라가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예, 남았을 때 어디로 갑니까? 네, 이번에도 하필이면 또 에바 씨의 고향이 영국으로. 네, 영국 사람들이 떠나가고. 복권을 아, 엄청 영국에 좋아해요. 한국사가 은근히 많네요. 복권이 좀 오래됐고 우리 아빠도 엄청 좋아해서 거의 매주 했었어요. 너무 소름 돋는다. 악마랑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조금 지금 비현실적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악마랑 계약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악마랑 계약했을 때 조건, 네, 그러니까 네. 복권에 당첨되기 위한 계약 조건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살이 네. 이게 생각보다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불과 2년 전 2년. 네. 얼마 안 됐네요. 2020년. 19살의 다니엘 후세인이라는 남성이 복권 당첨을 조건으로 해서 한 악마와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공원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던 자매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매를 참에. 그 부모는 어떻게?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 네. 생일 파티 때 찍힌 사진인데요. 자매는 이 다음 날 숨진 채 공원에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데 생전 처음 본 그 자매를 네. 복권 당첨 때문에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CCTV가 확보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건 당일에 자매는 이제 생일 파티를 위해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그 순간에 이 가해자인 후세인은 근처의 다른 마트에서 칼을 구매합니다. 갈? 네.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고 파티를 하려고 저 큰 칼을 샀어. 와.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원에서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잔인하게 칼을 들고 살인을 한 거죠. 너무 무섭다. You're under arrest. Come out. Come out the address. Keep walking towards me. Keep walking towards me. Stay where you are. Stay where you are. Stay where you are. 그래도 Hands on your 바로 head. Stay 범인을 where you 잡았네요. are. Face me. 다행이다. 진짜 나쁜 Hands 사람이다. on your head. Stay where 말도 안 you are. 되지만 일단 얘가 악마랑 진짜 계약을 했대요. 후세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는 아주 위대한 악마인 루시프계 로포케일 왕과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후세인의 집에서요. 네. 악마와의 계약서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네. 계약서라고 적혀 있는 직접 피로 서명한 종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나는 계약에 따라 6개월마다 6명씩을 살인을 수행한다. 요 살인을 저지르는 대신 복권이 당첨되고 부와 힘을 갖게 해달라라는 이제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악마네. 큰일 날 무섭고. 뻔했네 이거 완전 진짜. 아까 봤어요? 계약서에 네. 이렇게 For Me 부분에 복권 이름이 써 있었어요. 예, 실제로 당첨이 됐으면 오히려 네. 진짜 종교적으로도 이게 확장이 됐을 텐데 막상 이제 그 다니엘이 범행 이후에 복권 3장을 샀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당첨됐다는 얘기가 없는 거 당연히 안 보면은 되지. 예, 당첨 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신이 있는 게 아는 네. 사람 집 근처에 7곳에 불을 내면 네. 복권에 당첨된다는 미신이 있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네. 시댁 근처에 네, 네, 네. 불을 질렀다고. 아니 뭐 이상한 사람. 경찰- 다른 목적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이제 뭐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라 경찰들한테 당첨이 돼서 지금 또 행복한 삶을 살고 그렇죠. 계시다고. 근데 네. 우리나라도 이런 미신이 있어요. 만약에 뭐예요? 순 가려우면 손이 가려우면. 뭐 로또 사면 당첨된다고. 그래. 여러분의 나라에 저런 그 행운의 미신들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태리에서 콩 나오면 숫자 있어요. 쑥차? 숫자. 네.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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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책 나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사랑 꿈꿨다. 네. 그럼 거기 책 쭉 보면 사랑 번호 27.
그 책 갖고 싶다. 그럼 그걸로 이제 복권을 살 수 있겠네요. 그 번호대로. 그렇죠. 그래서 번호대로 복권 사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 TV에서도 프로그램 나와요. 네. 그럼 그분 그 꿈을 읽어주는 거예요. 재밌다, 그래서 재밌다. 연락하면서 나 어젯밤에 이 꿈 꿨다. 재밌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 나와가지고 사전 보면서 그 꿈 자세하게 설명해줘라. 이렇게 해석해 거기서 드르르 다 번호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그걸 쓰면서 당첨된 사람은 얼마 있어요? 모르겠어요. 인도는 집집마다 행군의 신들이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게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락시비라고 요신인데요. 약간 행군하고 돈의 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축제 명절 때 복권 같은 거 사셔서 그 신 앞에 이렇게 올려서 기도를 한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또 이 신의 기운을 받아서 당첨되게 하라. 근데 전 인구가 다 똑같이 그 신 앞에 기도하니까 신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바빠요. 아하, 얘가 열심히 기도하네. 이쪽 줄까 저쪽 줄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미신에 그냥 그렇죠. 단단히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경찰 조사를 해본 결과 근데 막상 이제 집에 가보니 막 이제 심각하게 이제 악마 숭배 사상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막 집 곳곳에 이렇게 주술기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술기호가 새겨진 아이고야. 그림들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악마 숭배로 이어진 게 아닐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사람 혹시 상여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사형 안 당했고요. 종신형이 선고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고 최소 35년을 복역해야지 그나마 이제 그 이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용서가 안 돼요. 맞아요. 너무 안 돼. 앞으로 진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